열심히 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이 떠날 것이다.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나는 망할 것이다. 이게 일어난다고 내가 믿으면은 그 믿음은 불안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불안하다면 불안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마음우측옥입니다. 마음우측옥에서는 여러분들의 사연을 받아 전문의가 답변을 해드립니다. 오늘은 제이님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제이님은 모든 것을 너무 열심히 하는 것이 고민이라고 하시네요. 저는 어릴 때부터 뭐든지 잘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달려왔습니다. 공부는 물론이고 친구들과 지내는 것, 부모님께 잘하는 것, 심지어 노는 것까지요. 실제로 남들과 비교했을 때 거의 대부분 일을 잘 해냈었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뭐든지 잘하려고 노력하는 게 점점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안 그러고 싶은데 이미 제 몸은 무의식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게 됩니다. 쉬는 시간도 없이 혼자서 뭔가를 연습하거나 공부를 하고 있거나 이렇게요. 억지로 멈추려고 해도 잘 멈춰지지 않아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해져서 결국 뭔가를 다시 하게 됩니다. 이상한 건 제가 남들보다 조금은 더 잘하는 와중에도 만족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일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더라도 다행이다 하는 생각 정도지 내가 해냈어 처럼 이런 성취감 같은 것을 느껴보지 못했어요. 성공한 뒤에도 자책하고 걱정하는 일이 대부분이고 하루에 수백 번씩 걱정이 꼬이고 결국에는 눈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제 그만 열심히 살고 싶어요. 어쩌면 좋을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나는 열심히만 살아왔다. 난 이렇게 힘들었다. 그래서 그 삶을 여쭤보면은 결국에는 그렇게 사실 수밖에 없는 나름의 최선을 다 다하신 거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여기까지 오시게 된 이유는 보통은 좀 편하게 지내고 싶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좀 대답을 해드립니다. 사실 시험 전날 불안이 없는 분은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왜냐면은 시험 전날에 불안이 있어야만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고, 그래야만 이제 성적이 꽤 괜찮은 성적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불안이라는 것이 아예 기능이 없는 건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고 이제 내 준비가 거기에 부족하다면 불안이 생기게 되고, 불안이 생기게 되면서 그 부족한 부분에 노력을 더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불안도 나름의 선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불안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생존과 성공을 위해서는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이님이나 정신과를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처럼 불안이 나를 억누르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준비를 하고 이제 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불안한 것들은 그 불안이 나에게 영양분이 되지만, 이제 그 불안 자체가 너무 커지게 돼서 준비를 너무 많이 하게 되는 걸 넘어서서 그 불안 자체만으로 내 생각이 멈추게 되고 다른 걱정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문다면, 이런 불안들은 반드시 조절을 하셔야 되는 불안입니다. 그래서 미래는 늘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불안을 가지고 오시면은 그 전략에 대해서 이런 전략을 쓰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열심히 살기. 정말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계속 파고든다거나, 아니면 발표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 발표에 어떤 질문이 나올지 계속 예상을 한다거나, 결국에는 그게 전부 다 내가 열심히 살기 위해 무언가를 노력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 과하고 내가 쉴 때도 그런 생각들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이건 분명히 조절을 하셔야 될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불안들이 많아지게 되는 데에는 우리가 원인은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똑같이 내가 시험 성적을 5등 정도로 받고 싶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내가 5등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친구들이 나를 좀 안 좋게 볼 것 같다, 또는 부모님이 나에 대해서 비난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5등 안에 들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 분처럼 내가 원한다, 난 그냥 5등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불안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두 번째 경우,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기 때문에 내가 5등을 달성하려고 하는 분들은 분명히 그 불안감이 커지게 되고, 그 불안 때문에 내 원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불안하다면 불안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인을 파악하는 가장 쉽고 흔한 방법은 적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은지를 이제 연습장에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뭔가가 쭉쭉 나올 거예요. 뭐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나는 망할 것이다 부터 해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이 떠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다 적으신 뒤에 그 옆에 그 가능성을 적으시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망할 것 같다, 뭐 한 60%,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소중한 사람들이 떠날 것 같다. 70%. 이렇게 가능성을 먼저 느낌 가는 대로 적어주세요. 그래서 중요한 건 아무리 말이 되지 않는 것들도 일단은 적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도 내 불안에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요. 쭉 다 적으시고 옆에 가능성도 적으신 뒤에는 그 가능성 옆에 이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이유, 이렇게 두 가지를 적어주시면 돼요. 흥미로운 건 지금 이제 이런 작업들을 진료실에서 같이 하게 되면은 보통은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만 다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불안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실제로 이런 것들 때문에 열심히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어날 수 없는 이유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나에게는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이유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나를 혼내킬 것 같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있을지언정 이게 일어난다고 내가 믿으면은 그 믿음은 불안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적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쭉 이유를 적고 가능성을 적고 이제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와 없는 이유를 정리해 보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10가지 불안 중에 적어도 3가지, 많으면 5가지, 6가지는 터무니없는 불안이라는 게 눈앞에 드러나실 거예요. 이렇게 내 눈앞에 내 불안이 큰 의미가 없는, 가능성이 없는 것들이라는 걸 아시게 되면은 스스로 다음번부터는 그 불안이 머릿속에 올라오더라도 그 불안들을 알아서 끄게 되실 겁니다. 10개 중에 3개만 끄더라도 그 불안 정도가 3분의 1 정도는 줄어들게 되겠죠. 운이 좋으신 분들은 이 작업 한 번에 절반 정도의 불안을 줄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은 머릿속에 있는 불안을 꼭 앞에 있는 종이에 옮기시고 그 가능성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이님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간단한 방법들을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제이님께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음우체국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